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그 환경, 세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 조건을 창출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그런 면에서 그녀와 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닮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가로 산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이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연재와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닮아 있고 그 닮음 속에서 어떤 깊은 연대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만큼의 어떤 애정과 연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의 일부분을 접하면서 굉장히 강하고 고고한 자존감을 지닌 여인이구나. 문학적 재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어떤 삶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애정이 강한 아주 인간적인 인물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품 속에서 그녀의 그러한 면들, 이것 또한 그녀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면들을 표현해야겠다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고독하지만 강하고 유약하지만 아름답고 좀 외롭지만 기품이 있는 김호연재의 초상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관람객들 또한 그러한 호연재의 모습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대전 내려올 때마다 아나간마을, 추소리, 증약 등등해서 대전에 굉장히 명소들을 많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들이 호연재만큼 기품이 있고 품이 있고 멋스러운 공간이고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산책하고 또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괜찮은 곳이구나, 대전이란 곳이 참 매력적인 곳이구나, 이 좋은 곳을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요. 앞으로 대전하면 호연재와 더불어 그 멋진 풍경들이 늘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주로 그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들, 휴양지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그런 풍경들을 그렸어요. 그런 풍경들을 이제 그리다가 호연재의 삶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삶에 행복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미지화 시키는 걸 좀 그만두고 오히려 호연재 한시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먹으로 이제 글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필사를 해가고 거기에다 또 내 이야기들을 또 계속 쌓아 올리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 까만 종이로 가득 찬 그런 기존에 했었던 방식하고 좀 다른 느낌의 작품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글을 쓰는 행위와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사유의 과정으로서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호연재의 삶, 계속 교차하면서 쓰다 보니까는 제가 어느 순간 호연재가 됐다가 그리고 송효화가 됐다가 또 저로 돌아와서 약간 그런 좀 행위의 과정들이 드러나는 흔적으로서의 작품이 이번에 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또 진흙탕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같이,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 그물을 때로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이고 그 그물을 찢고 지나가는 큰 바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작업을 구성하면서 제가 이렇게 작은 조각들 300개를 끈으로 다 이어서 마치 그물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전시장에 걸려있는 이 작품들 보시면
그 하나하나 엮인 모습들도 그물처럼 보아주시고, 제가 그 엮은 그물 같은 걸기에다가 영상을 비췄거든요. 그 영상은 아마 제가 다 눈으로 보지 못한 뭐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담고 싶었어요. 그 영상들이 일부는 그물에 걸린 것처럼 맺히기도 하고 빠져나가서 벽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영상들은 이렇게 흩어지기도 할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아니고 그 그물을 흔들고 가는 그런 존재가 호연제였을 것이다. 시대를 자기 예술로 흔들고 갔던 그런 인물로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호연제가 제 자랑거리가 됐어요. 이 대전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제 역사의 인물인데, 그 김호연제와 또 대전을 잘 몰랐던 작가들한테, 멀리서 온 작가들한테 소개할 수 있었다는 그 자부심이 일단 생겼습니다. 호연제뿐이 아니고 이 지역이 갖는 아름다움, 또 어떤 스토리까지도 전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일이에요. 누군가한테 내 소중한 자랑거리를 소개할 수 있었다는 거. 사실은 그 건축물 외형만으로 제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아우라를 표현해내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레이어를 한 3개, 그러니까 겹이죠. 겹을 3개로 만들어서 그녀의 내면, 외면, 그리고 또 그 환경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프로젝트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시작할 때 굉장히 이게 오랜 기간 섬세하게 기획된 프로젝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순조롭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참여했던 작가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좀 이 지점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호연제 그 분의 저희 원중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우연한 계제에 저희 원진송 씨 가문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김호연제 가 가지고 있는 생활이 어땠는지, 또 그분이 추구하는 학문적 깊이는 어땠는지를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뭐 서책이라든가 늘 읽으시는 그분이 서책을 통해서 탐독하시는 장면, 그리고 글을 쓰는 문방 사호를 통해서 글을 쓰는 과정들, 또한 여가 생활을 하는 그 재떨이와 곰방대를 등장시킴으로써 그분의 실생활이 사실 우리한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꾸밈 없이 제 생각을 좀 더 대담하게 담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조선조 시대의 김호연제 생활상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확하고도 사실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를 증명하는 현대를 고증할 수 있는 김호연제를 담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늘 우리가 흔한 어떤 이미지 또는 편안한 이미지를 제가 이번에 착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호연제, 현대판 김호연제는 조금 더 여성 인권에 좀 다가갈 수 있는 여성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조선의 여인들,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호연제의 그런 어떤 삶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영상으로 담을 것인지, 그걸 믹스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런 고택이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서 제가 이제 대전 사람임에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왔을 때 이 작업들을 보면서
과연 이 조선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유교적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흔히들 그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면은 일부러 일컬을 때 그 삶과 작품이 일치할 때 그 좋은 작품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호연제의 그 시를 보면서 완전히 그 삶이 녹아든 그 완전히 뭐 고독과 그리움과 그 사무치는 그에서 꾸준히 날갯짓으로 결국은 그 시를 펴내고 그 봉황이 되어가는 그 과정, 마치 그걸 보면서 그 좋은 작품을 한 편의 좋은 시를, 좋은 사람의 작품을, 좋은 삶을 바라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제 작품에서는 사실 그 시대를 어떻게 녹일 것인가, 그 당시에 지금의 시대하고 너무 다른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는 최악인 그런 그 많은 억압된 그 사회, 그걸 갖다 어떻게 그 작품 속에 녹여둘 것인가가 제일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다가 호연제의 그 지붕, 그 동춘당 지붕을 보고 조선시대를 그걸로 한번 비유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동춘당 그 지붕의 기와를 일부를 그리고 그 위에 조선시대의 아까 말한 그런 관료나 그 아까 신분제 사회나 이런 딱 규격화되는 그 사회, 그걸 갖다 여기 고양이로 좀 운율을 했어요. 그래서 동춘당 하늘에, 동춘당의 그 하늘을 많이 포효할 듯이 바라보는 그 고양이가 지붕 위에서 어슬렁거리고 그 밑에서 이제 그걸 갖다 작품으로 한번 시대 상황을 한번 담고 싶었거든요. 그걸로. 네. 그 호연제가 살던 고택을 답사하고 강연도 듣고 또 제공해준 자료들을 보면서 그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저는 봤어요. 일단은 그래서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여성으로서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능력들을 갖다가 그 펼칠 수 없는 그런 그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 호연지기에서 호를 따와서 직접 스스로가 따와서 그 호연지기의 실현을 꿈꿨다는 게 그 상당히 흥미로웠었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게 그 명나라 멸망 이후에 그 조선으로 옮겨온 그 성리학과 주자학의 그 발달, 그런 논리들로 인해서 그 규제가 더 강화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그 여성 문인으로서 그 선비적이고 또 군자적인 성향의 글들을 남겼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김호연제를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근데 김호연제를 알게 되면서 되게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그분에 대한 어떤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시로 전해지고 시로 나오고 그 시 속에 그 부분의 이야기들을 절절하게 이렇게 묻어있는 걸 봤을 때 좀 먹먹한 느낌도 받았었고, 그리고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시에 대해서 대한 뭐 이야기도 있고, 남편이 왜 밖으로만 돌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한 번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김호연제를 떠나서 인간의 어떤 진실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의 규정 지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호연제에 대한 뭐 주제를 가지고 그 작업을 했지만은 그 작업이 결국은 뭐 색다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김호연제의 재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 여러 작가, 10명의 작가가 이번에 김호연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뭐 각기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작가 같은 부류의 비슷한 류의 어떤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떤 다양성에서는 약간 결여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번 작가들은 사실 개개인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강한 작가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세미나 끝나고 술자리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각자의 어떤 그 색깔을 충분히 살리면은 굉장히 재밌는 전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작가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어떤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의 작가들 초빙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보는 우리 동양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서로 교류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작품들 또 전시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컨텐츠나 그런 게 있다고 보면은 좀 더 김호연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전 지역을 방문하면서 대전의 많은 작가들이랑 같이 대청호를 산책하고 또 대청호에 배를 띄워서 거기 둘레를 이렇게 감상했을 때가 되게 기분 좋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강물을 따라서라는 주제인데, 그 시원한 대청호 맞바람이나 그 강바람 내지는 그런 좀 이렇게 경쾌한 이미지를 호연재를 배를 띄워서 함께 이렇게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그림을 그렸고, 하나는 그 자경이라는 글을 읽으니까 되게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쭉 글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글이 되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어서 조금 약간의 사파 개념으로 글과 호연재가 좋아하셨던 술, 뭐 담배, 또 책, 뭐 이런 것을 하나의 서적 사파 개념으로 해서 두 가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김호연재라는 인물을 발굴을 하고 대덕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여러 작가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쭉 봤던 것 같아요. 작품 하나 해서 출품하고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작가들끼리 토론도 하고 약간은 복합적인 이미지로 호연재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아주 신선한 느낌이었고, 아마 1년 후 아니면 3년 후, 10년 후가 되면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하나의 인물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고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호연 환생년과 같은 롱타임 기획 전시는 한 인물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재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조선시대의 여성 시인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을 비롯해 많은 현대인들에게 시공을 가로질러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한국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여성의 문제 또한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지평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바라본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여성 김호연재의 어떤 내면, 정신적 고뇌 이런 부분을 형상화한 작가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의 사회적 상황 속에 놓여진 인물로서 김호연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시가 주는 그 매력은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 회화의 맛, 그리고 또 그 세련된 설치와 영상이 잘 어우러져서 아마도 관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빠져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화가 이토록 자유로운 표현과 그 다채로운 어떤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